제가 그걸 듣고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일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제가 겪었던 어이없는 경험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모 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그 학교 학장이란 사람이 저한테 무슨 뭐 교수를 시켜줄 수 있다, 뭐 지인을 데려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들어놓길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뒤에 알아봤더니 그 학교가 전부 페이퍼였던 거예요. 이제 학교가 페이퍼였는데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뭐 어디 외국에서 건너온 뭐 좋은 학교다, 뭐 어디 편입하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길래 이대로 냅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학교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는 오히려 저를 굉장히 이상하고 뭐 돈을 노리고 그런다는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주위 학생들도 저를 손절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 학장이란 사람이 학생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뭐 자신의 지인이 검찰총장이다, 뭐 문화부 장관의 뭐 지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뻥카를 쳐갖고 학생들도 이제 그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 정식 학교가 될 거니까 지금 굳이 뭐 이렇게 저 같은 놈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에 넘어간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학교에서 혼자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있냐? 이런 거 보면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소송을 걸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외롭게 싸워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학교가 이제 언론에서도 붙고 막 그래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Y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덕분에 뭐 그 학교는 네이버 검색어 1위도 했었고, 아무튼 이제 제가 그런 제보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참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막 몇백 명 있는 방에 저를 갑자기 초대하더니 막 엄청난 사람인 양 띄워주면서 결국 이제 재판을 해서 본인들이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런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사분께서 좀 이제 지치셨나봐요. 제가 이제 저는 죽어도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 판사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막 보시더니 희두씨? 딱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런 식으로 예! 딱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창이신데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에 가서 스펙이나 쌓으세요. 제가 그걸 듣고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가서 스펙이나 쌓으시고 여기서 이제 합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셔서 이제 합의를 보면서 원만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본인도 미래가 창창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당시 실제로 제 지인 한 명도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적에 판사를 잠시 꿈꿨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존경하던 직업이 판사였는데 거기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자 이렇게 소송을 건 건데 여기서 이럴 시간에 가서 스펙이나 쌓으라는 게 판사가 할 얘기입니까?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판사에 대한 리스펙이 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기득권의 위치에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피해를 받아서 왔는데 이 피해를 받은 어떤 보상보다도 스펙을 우선시한 거잖아요. 적어도 그 판사분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원래는 이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지위와 뭐 명예, 뭐 돈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 거기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는 이후에 뭔가 진짜 스펙이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어떠한 자신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도 차차 풀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이제 모든 판사를 제가 싫어하고 뭐 리스펙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서기호 판사님께서도 최근 이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죠. 사회에 목소리도 내시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셔서 무너져가는 사회를 바로잡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저같이 이제 가진 게 없는 일반인들 입장에선 그런 판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와닿습니까? 특히 재판장에서는요. 그런데 저한테 이럴 시간에 가서 스펙이나 쌓으라고 하는 거는 좀 판사로서의 본분을 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판사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사실은 이걸 볼 일은 절대 없으시겠지만 혹여나 보시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부터 전해드리고 싶어요. 판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스펙이나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쯤 저는 적당히 합의를 하고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몇 년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판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난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판사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스펙이 높고 정말 대단하신 분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스펙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겼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정말 씁쓸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유익하고 때로는 또 오늘처럼 좀 분노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